안녕하세요. 서울 S치과 최승원 원장입니다. 제거한 포스트를 사진을 찍어봤어요. 이렇게 굵은 게 치아 뿌리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포스트는 보시면 이거 다 긁어낸 자국인데 최대한 포스트를 다 긁어내서 유격을 만들어 놓고 살살살살 달래면서 빼야 되는데 어쩔 수 없이 하기는 하는데 재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에 이렇게 포스트가 박혀 있으면 심미적으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빼야 돼서 웬만하면 이제 뺄 수 있으면 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항상 빼는데 성공을 했어도 난 정말 대단해가 아니고 운 좋게 나왔구나. 항상 매번 포스트를 뺄 때마다 드는 생각이 운 좋게 나왔구나입니다. 포스트를 빼다가 삐끗하면은 뭐 뿌리가 균열이 가거나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포스트를 빼는 게 정말 안 하고 싶은 진료인데요. 포스트가 나오면 드디어 치료에 하나의 산을 넘었구나 그렇기도 하지만 진짜 오늘 운 좋았다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들어요. 항상 하면서도 조심스럽고 또 별로 안 하고 싶은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포스트를 빼는 행위 자체가. 포스트 빼고 다시 이제 포스트를 뺐으면 이 치아에 남아있는 거는 이제 신경치료를 다시 잘 해야 되겠죠. 처음 엑스레이에서 보셨던 것처럼 뿌리 쪽에 염증도 있고 신경치료 자체가 제대로 채워져 있지 않아서 재치료를 꼭 해야 돼야만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제 신경치료를 하면서 여기는 신경치료 과정에서 신경치료 끝나고 임시재료로 막아놓은 모습을 보실 수가 있고요. 포스트를 빼고 신경치료하는 과정에서 보시면 잇몸 색은 차츰 원래 거무죽죽했던 색이 아니고 핑크빛으로 돌아오려는 것을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다음 단계는 신경치료가 다 끝나고 미백약을 넣어서 치아도 어느 정도 하얗게 했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치아의 구조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와 같이 포스트를 다시 넣었습니다. 포스트를 넣었는데 이때 쓰는 앞니 같은 경우는 검정색 그 메탈 포스트를 쓰면 심미적으로 굉장히 불리하기 때문에 앞니는 이와 같이 치아색이 나는 잘 보시면 얇은 파이버들이 잔뜩 뭉쳐있는 구조거든요. 파이버 포스트인데 파이버 포스트는 파이버 포스트 나름대로 장점이 또 있고 또 접착도 되고 이게 탄성이 있어서 어느 정도의 외력에 힘을 흡수시켜주는 역할도 있기 때문에 메탈보다는 오히려 앞니에 쓸 때는 물성이 더 낮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앞니는 파이버 포스트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를 넣은 거는 바로 이와 같이 치아 머리 부분을 붙잡아주기 위해서 포스트를 넣는 거거든요.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을 치과 용어로 코어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포스트의 역할은 코어를 붙잡아주는 겁니다. 그 외에 다른 기능은 없어요. 혹 가끔 이제 치과에 오셔가지고 기둥을 넣으면 치아가 더 단단해지는 거 아니냐고 하시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포스트는 필요악이고 코어를 붙잡아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해서는 코어가 여기에 잡혀있질 않기 때문에 코어를 붙잡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넣는 구조가 포스트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시고 이 전 사진에서 보신 것처럼 얘네들은 뿌리만 남아있는 치아이기 때문에 그냥 코어를 쌓아 올려서는 이게 붙어있질 않거든요. 그래서 코어를 붙잡아주는 역할을 하기 위해 포스트를 넣은 거고 포스트의 역할은 코어를 붙잡는 것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고 포스트를 넣으면서 치아가 강화된다?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포스트를 넣고 치아를 다시 이제 깨끗하게 다듬었어요. 치아의 경계 부분도 다듬고 하느라고 잇몸이 좀 건드려져서 피가 나는 모습인데 이 상태에서 본을 뜰 수는 없고 임시 치아를 다시 깨끗하게 넣어서 잇몸이 아무는 시간을 충분히 가진 후에 그 다음에 이제 본을 떠서 최종 치아를 준비를 하게 됩니다. 참고로 이제 신경치료를 중간에 진행을 했는데 신경치료 과정을 보시면 엑스레이를 봤을 때 여기 하얀색 선이 이제 신경치료하고 안에 채워 넣은 거거든요. 안에 검정색으로 빈 공간 같은 것들도 보이고 하는데 이제 신경치료는 엑스레이를 보면서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간단히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결국 신경치료 이제 하는 과정인데 여기는 포스트를 뺐던 치아를 먼저 신경치료를 했고 여기가 이제 염증이 제일 크게 있던 치아여가지고 이쪽 치아를 치료할 때 좀 더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게 됐습니다. 치료를 한 과정이고요. 그 남아있던 재료들을 싹 제거하고 소독한 후에 다시 잘 채워 넣어서 신경치료를 마무리한 모습입니다. 보시면 하얀색 선이 꽤 뚜렷하게 자리 잡고 있는 모습을 보실 수가 있죠. 이와 같이 빈 공간이 없이 꽉 채워주는 게 치과 의사가 이제 엑스레이를 봤을 때 전후 사정을 알지 못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는 모르지만 적어도 빈 공간 없이 채워져 있으면 그래도 신경치료가 비교적 잘 된 치아구나라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물론 엑스레이 상에서 보이는 게 전부는 아니고 중간에 얼마나 소독을 더 열심히 하고 증상은 다 사라지고 이런 것들이 이제 신경치료의 추후 예후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요인이기는 하지만 어떤 한 순간에 엑스레이를 보고 이게 신경치료가 됐느냐 안 됐느냐는 주로 이제 이런 것들을 보고 파악을 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신경치료 직후에는 이와 같이 끝에 검정색 염증이 아직 남아 있는데 이 사진은 신경치료하고 3개월 정도
지나서 찍었던 사진이었는데 보시면 까맣게 있던 부분이 많이 사라지고 뼈가 차고 있는 모습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고요. 이분이 앞니만 치료했던 건 아니고 다음 시간에 다른 부위 치료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드리긴 할 건데 어금니 쪽에 임플란트와 뭐 충치 치료, 크라운 같은 것들이 같이 치료가 됐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치료하면서 앞니는 좀 기다리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 잇몸도 아물어야 되고 또 신경치료한 치아가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야 되고 치유가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기다리면서 찍었는데 이와 같이 잘 아물고 있는 모습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어요. 치아를 다 본을 떠서 첫 번째 이제 치아를 만들어서 한번 껴봤습니다. 보시면 치아가 굉장히 짧고 보기가 안 좋은데 위에서 보면 이와 같이 치아가 꽤 두껍고 뭔가 좀 어색하다는 느낌을 가지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는 치아의 목이 여기에 있는데 이와 같이 이렇게 두껍게 치아가 제작이 됐고 이쪽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좀 많이 두꺼운 치아가 제작이 됐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사진에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아랫니가 많이 나와 있어서 이게 거꾸로 물리는 교합이었거든요. 윗니는 아랫니에 비해서 안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목구멍 쪽으로 들어가 있는데 억지로 밖으로 빼서 이렇게 교합 관계를 맞추려다 보니까 치아는 두꺼워지고 길이가 짧은 좀 약간 어색한 모양의 치아가 완성이 됐습니다. 제가 원했던 형태는 아니고 처음에 환자분께서 임시 치아를 수정하고 하면 과정에서 이와 같은 모양의 치아를 원하셔서 처음에 이렇게 제작을 했었는데요. 제 눈에는 치아가 좀 짧고 보기가 안 좋아서 교합 관계는 원래 치아에 있던 대로 거꾸로 물리더라도 그냥 자연스러운 치아의 형태를 빼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시 한번 작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치아예요. 좀 전 사진에 비하면 치아도 많이 길어지고 이것만 보면 그래도 꽤 자연스러운 형태의 치아가 완성이 됐죠. 물론 기둥도 빼고 미백도 하는 과정에서 잇몸 쪽도 좀 더 자연스러운 색깔과 형태를 가질 수 있었고 다만 여기는 이제 아랫니랑 딱 걸리는 부분이어가지고 길이를 좀 더 길게 뺐으면 좋았는데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에서 바라본 사진도 처음에 만들었던 건 굉장히 두꺼웠는데 지금은 그래도 원래 치아의 형태대로 좀 자연스러운 형태로 뺄 수가 있었죠. 다만 물었을 때는 아예 아랫니보다 윗니가 안으로 들어가는 교합 관계였기 때문에 이 교합에 맞춰서 자연스러운 형태를 빼기 위해 이렇게 만들었었습니다.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대로 교정을 해서 아랫니를 넣었다면 좀 더 제가 봐도 그래도 잘 됐구나라고 더 흡족하게 마무리를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이 치료가 끝나고 나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하지만 신경치료에서 염증이 있던 치아들 잘 치료하고 그렇게 했다는 거에서 나름의 위안을 삼고 그렇게 마무리를 했던 케이스예요. 초진과 치료하고 나서의 잇몸 쪽의 색깔이나 잇몸 높이 이런 것들이 그래도 비교적 자연스럽게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또 뼈대가 되는 치아 뿌리 쪽의 염증도 잘 제거하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는 끝나고서 그래도 저도 나름 만족을 할 수 있었던 케이스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런 케이스는 이제 앞니에서 여러 가지 이제 뭐 신경치료도 해야 되고 기둥도 빼야 되고 미백도 해야 되고 잇몸 라인도 잡아야 되고 심미적인 것들도 신경을 써야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난이도가 있는 치료이기는 했지만 그래도 잘 마무리를 해서 좋았던 케이스고요. 앞니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과정으로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궁금하실 수도 있어서 한번 준비를 해봤고 세상에 왕도는 없는 것 같아요. 치료에 있어서 왕도는 없고 다 힘든 과정을 거쳐서 치료가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빨리 잘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긴 하지만 케이스에 따라서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고 또 그만한 정성과 그 과정들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이 이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치료가 끝난 다음엔 항상 이제 별 탈 없이 오래오래 쓰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마무리를 하게 되는데 이분도 그렇게 잘 오래오래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서울 S치과 최승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